어제 임시의 본회의는 모처럼 성과를 낸 의회였습니다. 우리 당의 김동철 환노위 간사가 노고를 다해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동섭 문체위 간사가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80여 개가 통과되었습니다. 오신환 간사가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사개특위도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커다란 진전을 보여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에 넘어와 있다고 합니다. 임재훈 간사와 이찬열 위원장이 노력한 유치원 3법은 신속안건 처리로 넘겨졌으니까 이제 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탁월한 협상력과 중재 능력으로 조국 수석을 운영위원회에 불러내게 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병도 수석에게 강력하게 조국 수석의 운영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대통령의 결심을 이끌어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정개특위를 비롯한 특위 연장안도 같은 협상 과정을 통해서 통과되었고,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정개특위 논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보위원장을 되찾아와서 이해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방금 비공식 사전회의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제 본회의가 열리고 정개특위가 연장이 되고 조국 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뒤에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력과 협상력이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숫자는 적지만 이렇게 국회에서 전국을 주도하면서 정치개혁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성사시키는 등 전국을 주도하며 협상력과 중재력을 과시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왜 박수를 안 쳐? 기자들은 안 친다고 하죠. 다시.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국회와 신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는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주신 의원과 당직자,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득권 양당은 5당 합의 정신을 훼손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한 일이 없다느니 한국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해야 한다느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제도와 맞지 않다느니 하면서 합의 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해 그 개념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원내대표의 합의는 그 자체가 국회에서 법률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거대 양당은 원내대표 합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횡포와 거대 양당의 독식과 극한 대결에 진저리를 치고 있으며 국민의 뜻,
대표성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내각의 장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정치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정계특위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대1 또는 최소한 3대1로 하기로 합의를 했고 1월 20일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그맣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커다란 진전입니다. 우리 정계특위의 김성식 간사의 노고를 지하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정계특위 활동 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기득권 양당이 합의문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대원칙을 성실히 이행해 준다면 선거제 개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멉니다. 거대 양당은 언제라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전국 각지를 돌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그 내용을 홍보할 것입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은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최고위원들 많이 안 나오셨으니까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데드크로스를 지난 이후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긍정평가는 43.8%로 취임 후 처음으로 45%를 하회하였고 부정평가는 51.6%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평가의 차이가 7.8%로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습니다.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악화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난항을 보이자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다. 또 1년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다. 또 원로들을 불러서 식사좌담을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쇼에 속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행보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에 따라 제대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주유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에 산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데 어떻게 시장이 안심을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하기를 기대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경제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그 알량한 이념 편향적 경제 정책을 버리십시오.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죽어 넘어가고 있고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내주 월요일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유예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휘청거려서는 안 됩니다. 김태우 감찰반원의 국정비리 폭로 사태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갔다 싶으면 많은 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경제부터 잡으십시오.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철학을 바꾸고 이에 맞게 주변에 좌파 참모들을 내치십시오. 경제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읍참마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게 되고 국정이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네. 빈손 국회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12월 임시국회가 기사회생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모두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 더 의미가 있고, 이번에도 바른미래당이 다당제 국회에서 협치를 주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와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장 자리를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준 나경원 대표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김동철 의원님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감사드리고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김용균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그 고인의 어머니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유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법과 관련해서 임재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안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끝까지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선 신속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시켜 놓고 여야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의 출석이 담보된 국회 운영위원회를 31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행을 들어서 출석을 거부했던 조국 수석이 참석해서 이번 청와대 특감반 사건의 일말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고 청와대가 국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산될 위기에 있었던 정개특위 연장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2월 15일에 이루어진 5당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대로 2019년 1월 중에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혁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저는 12월 임시국회도 다당제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협치와 합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회의 중심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끌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의 승인이 어제 무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국정조사 특위 최재성 위원장의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본 바가 있습니다. 유치원 3법과의 연계를 주장하면서 앞으로 유치원 3법이 합의 통과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계획서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누가 연계를 주장했습니까?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민주당, 강원랜드를 보호하고자 하는 강원랜드의 과거 비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계획서의 지연에 짬짬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계하고 바른미래당이 반드시 국정조사 계획서의 정상적인 승인을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환경부 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청와대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환경부는 당초 해당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 특감반의 요청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개인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더욱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일개 특감반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입니다.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정부 부처의 행태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중앙부처의 차관이 해당 부처 소관 산하기관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환경부 차관이 특정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정황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낮은 단계의 정보라고 애써 축소하려고 하지만 산하기관장의 동향 중 사퇴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해서 문건화시킨 것 자체만으로도 현 정부의 주특기인 네 사람 챙기기의 사전작업, 낙하산 투하의 사전작업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사 찍어내기를 위한 리스트 작성이 환경부에만 그쳤을까 하는 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는 물론이고 다른 부처에 이러한 유사한 블랙리스트 관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응당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명백한 범죄이며 정치 보복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총력을 기울여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법 블랙리스트 작성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퇴치를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더욱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11일째입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SNS 등을 통한 여론을 보면 윤창호법으로 인해서 대리운전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나름 음주운전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과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서 많은 송년 행사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적 조치를 아무리 취해도 국민들의 인식이 함께 바뀌지 않으면 단절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반드시 고쳐 나가야 할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이 그러한 노력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밝혔던 대로 음주 측정 후 차량의 시동이 걸릴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도를 입법화하고 음주운전을 더욱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총장입니다. 2018년도가 이제 3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28일, 27일 본회의의 결과는 그동안 양당 기득권 정당이 누려왔던 All or Nothing의
다 갖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런 오래된 관행을 깨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합의를 이뤄낸 좋은 쾌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중재하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그림자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2018년도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다소 가려져 있는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극단의 정치를 배격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정당입니다. 공항의 직원이 규정에 의해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정상적으로 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 국민이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침을 뱉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바른미래당은 2019년도 더 정책을 강화하는 정당이 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젊은 정당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정당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당이 될 것입니다. 앞서 손학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9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말일날 정해져 있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정의 산입 시행령 개정과 또 탄력 근로제의 도입 그리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져야 될 충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2019년도가 될 것입니다. 어제 국회가 보여준 타협과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더 소통하고 과거 당선인 신분 시절에 국회를 존중하며 찾아와 방문했던 그런 마음으로 2019년도에 국정 운영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